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문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친구 신세계 같은 조폭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깡다구 좋은 어떤 조폭의 그 전형 내지는 시조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제 6강의 제목은 칼보다 혀를 잘 쓴 자객입니다. 자객이라 그러면 당연히 칼을 잘 쓰는, 즉 칼부림을 잘하는 사람이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혀를 잘 놀려서, 칼 대신 혀를 잘 놀려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자객이 있어요. 그 자객이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의 시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춘추시대 때 노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좀 시대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노나라는 여기 그 빨간 표시로 돼 있어요. 곡부가 수도이고, 제나라는 이 바다에 접하고 있는 산동반도,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는데 임치가 수도였어요. 노나라나 제나라 모두 주나라의 제후국입니다. 근데 주나라는 무왕이 폭군주를 타도하고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서기전 11세기에 무왕이 동생인 주공단에게 분봉한 나라가 노나라인데, 이 노나라는 문약한 나라였어요. 좀 시작부터, 그리고 결코 무력으로 그게 크게 성공한 적이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서기전 249년에 남방의 대국 초나라에게 일찍이 멸망을 해요. 근데 제나라는 동방의 대국으로서 진해 통일전쟁에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나라의 시조는 강자예요. 무왕이 자기의 책사인 강자에게 분봉한 나라인데, 강자가 누구냐면 태공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강태공이라고 강태공이라는 이름으로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노나라와 제나라가 세워진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오늘 얘기의 등장인물들, 노나라의 장공은 그러니까 서기전 693년에서 662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름이 희동이에요. 성이 희고 이름이 동인데, 아까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이름이 바로 희발, 성이 희고 이름이 발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이 같은, 그러니까 친척이 되겠죠. 친척에게 어떤 지역을 나누어줘서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받은 사람들 동성제후라고 하고, 제황공처럼 685년에서 서기전 643년에 살았는데, 이름이 강소백이죠. 위에 강자, 이름이 소백. 자, 이렇게 강하고 희하고 성이 다르죠. 이런 친척이 아니라 개국공신, 공을 세운 사람, 이렇게 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을 나누어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한 것. 이것을 이제 이성제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공은 특히 춘추 시대에 5명의 패자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이 춘추 오패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또 얘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오늘 조폭 얘기로 시작해서 그러는지, 당시 주나라는 나중에 진나라처럼 군현제, 즉 중앙정부가 전 국토를 군이나 현으로 나누어서 관리들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비파, 올드보이파 이런 식으로 한 구역들을 이렇게 나누어 줘서 거기에 독립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물론 이제 총괄은 주나라의 사지만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독립된 구역들, 나라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 게 바로 봉건제예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 이렇게 서로 친했겠지만은
수백 년이 흐르고 이러면 친척들 간에도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당연히 이성 제국들 간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협박의 달인 조말. 어떤 사건일까요? 조말자 노인야 이용력 사노장공 차오 모저 루런예 이용리 시루장공. 조말이라는 자는 노나라 사람이고 용기와 힘으로 노나라 임금 장공을 모셨다. 장공 호력, 장공 하올리. 장공은 힘을 좋아했다. 힘 있는 사람, 즉 역사를 좋아했다. 여기 호는 우리 발음으로는 구별이 안 갑니다만은 중국 발음으로 하오, 삼성으로 읽을 때는 형용사, 뭐 좋은 이런 뜻이죠. 그런데 동사로서 좋아하다 할 때는 사성 하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조말은 조말 위 노장, 여제전, 삼패배, 차오모, 웨이 루장, 위치짠, 산바이베이. 조말은 노나라의 장군이 되어 제나라와 싸웠는데 3번 패배했다. 여기 북은 여기선 배라고 읽을 때는 달아날 배, 달아날 배입니다. 뜻이. 그래서 조나라는 장공이 힘 있는 사람,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조말은 노나라의 장군이 되었는데 제나라와 싸워서 3번 졌다는 거예요. 이에 노장공구 내헌수지지 이화 루장공쥐 나이현 수이이즈띠 이허. 노나라 임금 장공은 두려워서 이렇게 연속으로 연패를 하고 있으니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수읍이라는 땅을 제나라한테 바침으로써 강화를 맺으려고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유부이위장, 여푸이웨이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나라 임금 장공은 여기서 이 위 사이에 지가 생략되는데 지는 바로 조말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나라 임금은 조말을 그대로 장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관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멍청한 것일까요? 아니면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 협정식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조말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환공, 장공, 김행어 단상, 조말집비수, 겁제환공, 황공좌우 막감동, 이문활, 자장하요. 이게 한 문장으로 계속 이어졌네요. 환공, 위장공, 찌멍이 단상, 자오모, 즈, 비쇼, 제치 환공, 환공, 조요, 莫感动而问曰主张何谓? 자, 황공과 장공은 단상에서 동맹의 어떤 서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말이 비수를 집어들고 제나라 황공을 겁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평화롭게 강화를 맺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나서 황공을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자, 그래서 황공의 근처에 있는 신하들 중에 감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 움직였다고 정말 찔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뭐예요?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그런데 황공은 너무 놀라기도 하고 자칫했다가 하는 정말 칼로 찌르면 안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는 옆에 있는 신하가 대신 말을 해줬다고 해요. 뒤에 나오는 간중이 이 말을 했다 하기도 하고 여하튼 황공 대신 누군가가 요구하는 바가 뭐냐? 무슨 짓 하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은 조말의 요구 조건입니다. 제강노약, 이 대국 침노 역심의 지창 루루어 얼따고 친루 이선이, 제 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한데 대국이 노나라를 침범하는 것 또한 심합니다. 금노성괴, 즉 압제경, 군기도지, 찐 루청,坏지야 지진, 진치 투즈. 오늘날 노나라의 도성이 무너지면 제 나라의 국경을 덮치게 된, 그러니까 국경을 누르게 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의 벽이, 성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의 국경을 덮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숙이 쳐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좀 과장이 심한 거죠. 어쨌든 제 나라가 소국인 노나라를 너무 심하게 침범한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기도지, 여기서 기는 곧 장차 일어날 일을 좀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저는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이 좋겠다고 봐요. 그래서 임금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여기서 도는 고려하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대국이 소국의 코앞까지 쳐들어서 다 뺏어가려고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까딱 잘못하면 죽게 됐는데 뭔 얘기를 못 들어주겠습니까? 황공내허 진기 노지 침지, 황공 나이시 찐꼬이 루즈 친띠. 황공은 노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기이언, 조말, 투기 비수 하단, 북면치 군신지위, 안색불변 사령 여고, 지이엔草木头起匕首下坛北面就群臣之位颜色不变指令如故。 황공이 그 약속의 말을 마치자 조말은 비수를 던져버리고 단 아래로, 그 동맹의 서약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 아래로 내려가서 북면한 채 군신들, 여러 신하들이 있는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얼굴색이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즈링, 어떤 말투라든지 행동거지예요. 이런 것들이 그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정말 얼굴색이 하얗게 됐다든지 아니면 벌벌 떤다든지 그런 거 하나 없이 평소처럼 그대로 그 모습으로 와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깡다구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황공도, 욕배기약, 황공루, 위배이 지외. 황공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지금 평화롭게 강화를 하자고 해놓고 칼 들고 와서 자기 찔러 죽이려고 하면서 협박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다 땅이나 이런 거 돌려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조말에게 협박당할 그런 일이 없고, 그때는 이미 이제 제나라 병사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다든지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약속, 방금 땅 돌려주겠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배는 곱절배가 아니고 등지다, 어기다, 그 배하고 그거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려고 했죠. 그랬더니 관중이 말했습니다. 관종에 뭐라고? 부커, 불가, 안 됩니다. 부 탐소리 이 자쾌 기신어 제후 실천하지원 불여여지 후 탄샤리 이 쯔快气信为诸侯是天下之源不如为之. 여기 부자, 제압이 부자,
man, husband의 뜻일 때는 중국어로는 who라고 일성으로 읽고, 무릇, this, 뭐 이렇게 지시사라든가 감탄사에 있을 때는, 발어사일 때는 who하고 이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방금 이성으로 읽었던 겁니다. 중국어로. 무릇 작은 이익을 탐함으로써 이 작회는 스스로, 돈 굳었다. 약속 어겨서, 이제 뭐, 약속 어기면 그냥, 소위 쌩까면 그냥 내 이익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통쾌하게 생각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런 일을, 작은 이익을 탐해서 스스로 통쾌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면 제후들에게 제후들에 대한 신임을,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천하의 지원, 지지, 서포트를 잃는 것이니 그 침범한 땅, 주기로 한 땅을 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익을 탐해서 그거 지금 아끼게 됐다고 킥킥킥거리고 좋아하다가는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관중이 그렇게 말렸어요. 이에 어시 황공내수할 노침지 조말 삼전 소망지 진부 여노 위시 황공乃遂个鲁庆帝草木三战所往地进府为鲁 이에 황공은 노나라를 침략해서 얻은 땅을 떼어주려 하고 했고 조말은 3번 싸워서 잃어버린 땅을 모두 노나라에게 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돌려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협박 한 번으로 지금까지 전쟁 3번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땅을 모두 수복하게 됐어요.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라 한 번의 대찬 협박으로 잃어버린 땅을 전쟁으로 잃은 땅을 되찾았다는 것. 참 대단한 깡다구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에서 방금 관중은 그 안희 영상 사람으로 제나라에서 제일 가는 제나라의 승상으로 춘추시대에 제일 가는 제상이라는 그 명성을 얻었는데 이렇게 관중 따로 얘기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관포지교의 주인공이에요. 관이오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깊은 우정을 나눈 관포지교. 거기 관중은 그 포수가하고 서로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생기면 몰래 자기 것을 조금 더 챙겼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포수가에게 저 친구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몰래 더 챙겨간다. 이러면 포수가는 그걸 찾아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관중은 나보다 좀 못 사니까 조금 더 챙겨가도 돼. 이렇게 그 변호를 해주고 또 같이 전쟁터에 갔을 때 포수가는 앞장서서 용감히 싸우는데 관중은 뭐 이렇게 숨고 뒤로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뭐 관중은 겁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포수가는 관중은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자칫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해해줘라. 또 이러고 나중에 관중하고 포수가가 서로 다른 주군을 모셔서 양쪽 진영이 싸우게 되는데 관중 쪽이 져요. 그래서 관중이 이제 거의 잡혀 죽게 됐는데 도리어 포수가가 관중을 재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살고 재상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관중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임금이 후임으로 누굴 재상으로 앉히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도움을 준 포수가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포수가를 추천할 것 같은데 관중은 포수가는 성품이 너무 곧아서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천을 안 했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포수가는 정말 참다 못해서 터져버린 것이 아니라 또 역시 관중이다. 사사로운 인연,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추천하지 않는다. 대업을 망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끝까지 칭찬을 해줬다고 하는데, 정말 그 관중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큰 해안을 보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수가는 성품이 너무 곱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 재상의 자리는 그 정말 1인지 하, 만인지 상이기 때문에 좀 관대하고 뭔가 이렇게 그 좀 유연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강직하면 어떤 정변이나 이런 데 휘말려 죽기가 쉽기 때문에 관중이 그러한 비극을 막고자 포수가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좀 뭔가 그 얘기가 선뜻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관중의 성격상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어떤 정말 실리적인 차원에서 포수가를 막은 것 같아요. 은혜를 좀 저버린 측면이 있다고나 할까요? 자, 여기 막대 그래프들은 제나라 환공 그리고 노나라 장공 이렇게 금방 비교를 할 수 있죠. 제가 번역한 중국사 인문가 연표 그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의 자객열전에 5명의 자객이 등장해요. 우리가 현가는 내용이 참 많았기 때문에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조말은 이야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그 2사람을 살펴본 거예요. 나머지 3사람 이야기, 그 3사람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 역사에 남는 명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명언은 방금 이 작은 이익을 탐하면서 스스로 통쾌하고 만족하게 여겼다간 천하의 신임과 서포트를, 지원을 잃게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자객 열전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